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34대 협회장 양대중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학과장 교수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 2025년 1회 학과장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의정 갈등과 함께 국권이 무너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과 동시에 임기 시작부터 굉장히 여러 직역 간에 많은 도전이 오고 직역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간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간호법 통과 때문에 전 회장이었던 심경림 전 회장이 다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직역 간의 업무 영역 세부 사항들을 지금 논의하면서 본인들 업무 영역으로 많은 부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됐던 여러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작업치료협회에서도 그동안 협회장으로 오래 일하셨던 전임 협회장님이 일선에서 물러나셨다가 또다시 지금 앞으로 전면으로 나서서 업무 영역과 함께 보수치료라는 것을 작업치료 업무 영역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또 입법 발의부터 시작해서 정신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약도 먹고 했었는데 조금 목이 갈라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기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국회로 매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보건복지위 상임위 위원장과 계속 지금 우리 보건의료 관계되는 부분에 물리치료와 관계되는 부분들과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의 담당관들을 불러 올려서 장관실에서도 매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질의 상태에 거진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제1차관이 그 권한을 대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2025년 업무 시작하자마자 복지부 차관하고도 만나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물리치료계뿐만 아니라 의협, 그리고 우리 8개 의료기사 연합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체육과 또한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뭉치고 합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저희 영역 또한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의 교수협의회 학과장 여러분, 저는 20여 년 동안 물리치료협회에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중앙의 임원보다는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3번이나 비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을 투쟁으로 지내왔던 물리치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삭발책도 해보고 머리에 띠도 메어보고 복지부의 담당 국장실의 책상도 차보고 그 위에 올라도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무력으로 행사를 해서 법이 바뀌거나 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단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철밥통 같은 그런 업무 영역은 없습니다. 각자의 고생을 위해서 각 단체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많은 동료와 선후배님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협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한공항 항공기 사고로 온 국민이 지금
애도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과의 갈등은 골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고 일선 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이죠. 목요일 대통령 직속실에서 비급여 보수치료 실비보험 개혁소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실비보험을 80% 이상 환자에게 부담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전국에 계신 우리 근골격계에 근무하시는 물리치료사 임상 선생님들이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토론회가 있던 날 우리 보험이사를 그 토론회 장으로 보내서 질의와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저녁에 서울시 박재명 회장 이하 임원들과 주변 학교 교수님 그리고 임상 회원들 30여 명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상임위원회 국회의장인 박주민 의원실을 찾아가서 정책간담회를 그날 바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과 보수치료의 국민에 대한 포용 그리고 실비보험을 국민을 위한 보험으로 만들어갈 정부가 실비보험사들의 편에 되어서 약관 위반을 하는 그런 현 상태를 낱낱이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런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들의 사실은 직장이 많은 위기업을 받고 있고 급여 부분부터 모든 일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상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날 토론회에 있었던 내용을 다 보고를 받았고 절대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두지는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즉각 실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토론에 불과하니 여러 직역관과 함께 토론을 거쳐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위원과 TF팀을 이미 33대 때에 9월부터 진행을 하고 의협과 긴밀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교수님 괜찮습니까? 시간? 예. 지금 진행되어 가는 사항들을 여기 계신 교수님들 특히 학과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우리가 어떤 현재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진행되어 가는 정책 방향과 정부의 방향 그리고 협회의 방향이 함께 맞아가야만이 우리가 앞날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잠깐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는 지금 투트랙으로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제2차 건강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그 부분에서 4개 핵심 쟁점 사항을 통해서 우리 물리치료협회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혼합진료 금지라는 사항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실비회사들은 이 보험 실비에 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용부 용역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백데이터를 받아서 기사를 시키고 복지부와도 상의되지 않은 본인들의 내용들을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흔히들 말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 여론 형성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병원을 가지를 못하게 하고 실비 청구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심평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적자로 인한 우리 실비보험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소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압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금액을 줄여나가고
실비보험을 사용하는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과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줄여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복지부에다가도 항의를 하고 몇 차례 의협과 주변의 유관단체들하고도 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실비보험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실비보험 개발자들의 본인들의 의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약관 위반을 통해서 지금 5차 5세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말도 되지 않은 80% 이상을 보험회사가 20%, 국민이 80%를 부담을 하게 하는 이런 행태를 부립니다. 그렇다면 1세대 때 나왔던 부분은 사실은 횟수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회로 전부 다 제한을 시키고 있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밖에는 보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들이 만들었던 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국민에게 그리고 저희 의료에 관련하는 종사들에게 다 피해를 물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비급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충격파 그리고 신장분사 치료 이런 비급여 치료들을 중간 인정평가라고 해서 네카라는 쪽으로 위탁을 합니다. 연구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서 체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질병 코드를 넣더라도 유효한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분사는 아예 유효한 효과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처음 식약청에서 등록을 줄 때에 유효하다라고 해서 줘서 지금까지 4개년 동안 그 진행을 병원 임상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놓고 지금은 안 된다라고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했었고요. 복지부에서 진행이 되는 이 개혁 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혼합진료 금지, 즉 하루에 주사 치료를 하든 물리치료, 전기치료를 모달리티를 하든 도수치료를 하든 신장분사를 하든 체충격파를 하든 하루에 그 중에 한 개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달리티만 하면 나머지 거는 다 그날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횟수를 줄이다 보니 임상병원에서는 1일 한도 금액이 만약에 25만 원이면 25만 원에 맞춰서 오다를 하루에 다 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갔던 현실인데 그게 이제는 다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혁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 쟁점 4가지 사항 중에 우리하고 해당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혼합진료 금지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는 6년 졸업을 하고 일반 일을 나오면 무조건 개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개원 자체를 실습을 통해서 임상 경험을 쌓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일반의 자체가 나이가 되고 그럴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근무하면 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의원급에서 오픈을 할 때 정신적, 신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사의 정년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은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혼합진료 금지 외에도 우리 문신과 같은 이런 피부 미용의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돌려서 하도록 유럽처럼 가겠다라는 게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의협도 많은 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는 의협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게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실에서 의료개혁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됐었고요. 작년 8월 말쯤이죠. 8월 9월 사이에 비급여 도수치료 실비보험 개혁 소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되면서 지금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가졌던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서 투트랙으로 비급여와 도수치료 실비 우리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대통령의 지금 탄핵 사항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복지부 관료들이 전면 개편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올이죠. 올 5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이 부분도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협과 TF팀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복지부에 대한 우리가 위원장과 복지위원 국회의원을 통해서 복지부를 압박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혁 쪽으로는 못 가도록 일단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거는 물밑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막을 때까지는 막아보고 5월까지는 우리가 막아보자고 했고, 만약에 복지부에서 속도를 내서 무조건 본인들 생각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의협과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 갈등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이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상처를 받고 있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라도 이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국민은 저희들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 고발 단체와 연대를 해서 보험 약관 위반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보험사에 대한 이런 행포들은 우리가 보험과 관련되는 단체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같이 협상하고 조율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협과 저희들이 복지부에게 제안을 하면은 어차피 정부가 실비보험을 우리가 무작위로 사실은 능력이 되지 않는 1년차나 이런 저연차 쌤들도 구분 없이 아무나 하거나 자동차 보험처럼 또 병원에서 한방에서 피부 미용을 하고 도수치료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정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의협 쪽에서는 의사들이 아무나 도수치료 오다를 내지 못하도록 전문 도수의 오다권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 상태에서 한정적인 사람으로 오다를 주는 걸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저희 협회 쪽으로 요구를 한 거는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통해서 아무나 도수치료를 하더라도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처럼 어떤 자격 기준이 협회에서나 기준이 되는 전문 자격증을 줬을 때 그분들이 실시한 도수치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걸로 가서 자정의 효과를 가지자라는 두 가지 얘기를 복지부에다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 계신 OMPT 학회뿐만 아니라 궁굴교육회 학회에서 그리고 임상에 계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 부분이 지금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지킬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를 내어준다면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서 병원에서 이탈하거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우리 물리치료사들을 어떻게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딜을 해서 한 가지는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실비보험 쪽을 갖고 가는 부분에 근골격계도 있지만 향후 저희 TF팀에서는 예상하기로는 신경계 쪽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빠른 대응과 자료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현숙 교수님도 TF팀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해주신 게,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 때 우리 도수치료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의 정당성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부분에 해가 없는 아주 유익한 치료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백데이터와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법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때 작치나 이런 쪽에서는 팀이 구성돼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많은 백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백데이터를 예전부터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자료들이 하나로 모여있지 못하고 자료화되지,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를 할 때 찾아서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에서는 벌써 진행이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뒤늦게 자료를 갖다 주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심평원을 반드시 제 임기 중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복지부하고도 작업을 하고 3년 안에는 분명히 심평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한 우리 노인 장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죠. 3월 달부터 아마 통합 돌봄이 시범 사업을 끝내고 진행이 될 건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러 가지 법안에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지금 4일째 계속 가서 집회를 지난주까지 4일 동안 집회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난 게 복지부의 담당관을 우리 보건의료정책 상임위원회 위원장방으로 계속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각 우리가 법안별로 다 해당 주무관들을 부르고 국장들 부르고 단장을 불러 올려서 계시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있는 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4대에 처음 들어가서 의기총연합회에 갔더니만 33대에 벌써 진행이 엄청 많이 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대응이 조금 위험했던 것들은 제가 다시 장관실로 들어가든 차관실로 들어가든 우리 위원장실로 들어가서 담당 주무부서를 다 불러서 1대1로 한 교관씩 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사연합회 8개 단체 중에 안경사부터 치과위생사, 그 다음 임상병리사, 작업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사가 다 거기 들어가겠대요. 그런데 복지부 차원에서는 그걸 공동으로 같이 올리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방사선사하고 임상병리사, 그리고 치과기공사, 그리고 치위생사 이런 쪽은 장비를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어주기 힘들다라는데 그분들은 우리랑 영합해서 묶어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까지도 위협을 느끼죠. 특히나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안에 15조하고 18조가 우리 쟁점 사항입니다. 15조는 우리가 재활의료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같이 들어간 걸로 작업치료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18조에 보면 우리를 빼버렸어요. 장치에서. 우리를 빼버리고 제가 가서 그날 참석해 보니까 개인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파트를 넣어서 본인들만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리치료사들이 빠져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곧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곧 2, 3월 달에 발의를 합니다. 그 발의를 하는데 의기총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거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로 빠져나서 그 다음 날부터 복지부 쪽하고 국회를 바로 1대1로 미팅을 해서 통합돌봄에는 복지부에는 단장이 있습니다. 그 단장이 이 부분을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단장과 1대1로 박주민 의원실에서 합의를 한 게 주거환경 개선에는 18조에는 물리치료협회를 반드시 넣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는 해결하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에 계시는 우리 물리치료생들이 많은데 지금 복지관의 관장들의 행보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리치료사들이 필수인력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자꾸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법안을 올리고 작년에도 그런 시도를 하다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복지부에 강력 항의를 하고 노인복지부 쪽 관장으로 하는 담당 주무관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언제 어느 시에 또 법을 뒤에서 바꾸고 조정할지 몰라서 복지관에 계신 회원분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이번에 복지부에 들어가고 담당관을 불러 올리고 그리고 박주민 의장님 실에서 그 부분은 손을 못 대도록 필수인력하고 실태 조사를 지금 다시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영역과 직무